7장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간의 역설. 현재의 순간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삶의 매일매일은 서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순간들의 끝없는 연속이고 그 순간에는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잘 관찰해 보면, 즉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순간들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이 끝없는 지금에서 펼쳐지고 있다. 과거나 미래의 순간들도 당신이 기억하거나 기대할 때만 존재하며 그것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인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왜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시 말해 내용물을 현지의 순간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간을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혼동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내용물과 혼동함으로써 시간의 환상뿐 아니라 에고의 환상도 생겨난다. 여기 하나의 역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시간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데도,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집을 짓는데도, 이 책을 읽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하는데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든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셰익스피어가 부른 대로 이 피비린내 나는 시간의 폭군이 결국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휘감아 흐르는 난폭한 강물 같은 혹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같은 것이다. 최근에 나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오래된 친구 가족을 만났다가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하마터면 이렇게 물을 뻔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당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으며 몸이 작게 줄어들었고 얼굴은 오래된 사과처럼 주름살 투성이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에너지와 열정, 젊음의 기대가 넘치던 딸은 3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몹시 고단하고 지쳐 보였다. 그때 나는 기억해냈다. 내가 이 가족을 만난 때로부터 어느새 30년이 흘렀다는 것을.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나를 보고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지금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시간의 역설이다. 무엇을 보든 썩은 사과를 보든 화장실 거울에 비친 당신 얼굴과 30년 전 사진을 비교해 보든 시간의 실체를 깊이 깨닫게 하는 정황적 증거들이 가득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 시간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 혹은
현지의 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다. 직접적인 증거만을 놓고 말한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만이 존재하는 전부이다. 시간의 제거. 에고가 사라진 상태를 미래의 목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이 얻는 것은 더 많은 불만족과 내적 갈등이 전부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 그 상태를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에고로부터의 자유가 미래의 목표일 때 당신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은 에고의 더 커짐을 의미한다. 영적인 축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모습을 바꾼 에고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를 제거하는 것이 미래의 목적이 되면 자기를 제거하려는 그 노력조차 자기를 더 커지게 하는 위장된 추구일 가능성이 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자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 시간은 과거와 미래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인 에고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이이며 그 시간은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시간은 감각에 의한 인식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목적에 없어서는 안 될 마음의 구조물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최대의 장애이다. 시간은 삶의 수평적 차원, 현실의 표면층이다. 그러나 삶에는 깊이라는 수직적 차원도 있다. 수직적 차원에는 오직 현재의 순간이라는 입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대신 시간을 제거해야 한다. 의식으로부터 시간을 제거하는 것은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영적 수행이다. 시간의 제거라고 말할 때 시계로 재는 물리적인 시간은 물론 아니다. 시계의 시간은 약속을 하거나 여행을 세우는 것 같은 실질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시간이다. 시계로 계산하는 시간 없이는 이 세상에서 거의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의 제거이다.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에고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현재 순간에 본래 그러함과의 조화 속에서 삶과 일체가 되는 것을 마음 내켜 하지 않는 것이다. 삶에게 습관적으로 말해온 아니오가 예로 바뀔 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허용할 때마다 당신은 에고뿐 아니라 시간을 사라지게 한다. 에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간을, 과거와 미래를 현지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직후에 실로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에고는 현재의 순간과 우호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어떤 것도 에고를 긴 시간 만족시킬 수 없다. 에고가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불행해지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행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불행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혹은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지금이 취하는 모습들이다. 당신이 내면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한 그 모습들은 바꿔 말해 세상은 돌파할 수 없는 장벽이 된다. 그 장벽은
모습, 형상을 초월한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고 형상 없는 한 생명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킨다. 형상 없는 한 생명이 당신의 본래 존재이다. 지금이 주하는 형상이 내면으로부터 긍정을 말하면 그 형상이 형상 없는 세계로의 문이 된다. 세상과 신 사이에 분리가 사라진다. 한 생명이 이 순간에 취하고 있는 모습, 형상에 반발하고 지금을 수단, 장애물, 적으로 여기면 형상으로서의 정체성, 즉 에고를 강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의 반응성이 있는 것이다. 에고의 반응성이란 무엇인가? 반응에 중독되고 무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순간의 형상에 반응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형상에 붙잡히게 된다. 형상과 동일화되면 될수록 에고가 강해진다. 그때 당신의 존재는 형상을 통해 더 이상 비쳐나오지 않거나 아주 희미하게만 비쳐나올 뿐이다. 형상에 대한 무저항을 통해 당신 안의 형상을 초월한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모두를 아우르는 현존, 이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나타난다. 단기간에 소멸하는 형상 정체성보다 훨씬 더 위대한 침묵의 힘이다. 그리고 형상 세계의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당신 자신이다.